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명지톡 명지병원 이소연입니다. 요로가 소변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요로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요로에 생기는 감염 전체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고요. 각각의 장기에 따라서 심장에 염증이 생기면 심근신염, 요관에 염증이 생기면 요관염, 방광에 생기면 방광염, 전립선에 생기면 전립선염, 요도에 생기면 요도염 이렇게 각각의 장기별로 부르기도 합니다. 요로 감염은 보통 세균성 감염이고요. 85% 이상이 대장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장균들이 보통 우리가 항문 주변에 상지하고 있는 균들이고 그런 균들이 요로를 타고 올라와서 염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감염이 하부요로에 왔느냐 아니면 상부요로에 왔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방광염, 오줌소태라고 하는 것들, 하부요로 감염인 경우에는 배뇨할 때 배뇨통이 주로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 혈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빈뇨나 야간뇨, 요절박, 절박 요실금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상부요로 감염인 경우에는 이러한 하부요로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열과 오한, 근육통, 메스껍거나 토하거나 그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옆구리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병원에 오시면 우선 증상을 문진을 하고요. 요로 감염 증상이 있다, 의심이 된다면 소변 검사와 소변균 배양 검사를 같이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요도가 굉장히 많이 돌출이 되어 있고 길어요. 그리고 항문하고 거리가 꽤 있죠. 항문 주변에 있는 균들이 요로를 타고 올라오는 일들이 그렇게 흔치 않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요도질 항문 거의 굉장히 가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문 주변에 있는 균들이 질 그리고 요도 이쪽으로도 잘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이런 얘기 주로 하잖아요. 방광에 소변이 항상 고여 있다면 염증의 위험성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갑자기 한 번 소변을 많이 참았다 그거 갖고는 방광염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장애 때문에 항상 소변을 조금밖에 배출 못하고 고여 있는 분들한테는 요로 감염 증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에서도 요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요도나 방광, 그러니까 아래쪽 요로기계에 감염이 생기는 것들은 열이 나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상부 요로, 그러니까 신장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이 나는 요로 감염이 있었을 때 심장 기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하고요. 아주 어린 아이 신생아나 아니면은 영유아기에 열성 요로 감염이 있다 하면은 심장 이제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남은 부분은 신장 기능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 상처가 한 번, 두 번 생기고 하면서 신장 기능이 전체적으로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열성 요로 감염이 있다 하면은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인 문제,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어른보다도 더 자세히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워낙 빈뇨나 아니면은 절박뇨 같은 거는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실은 그런 증상들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당연히 열이 난다면은 어머니 소아 청소년과 병원에 가시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변 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내성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 약을 먹을 때는 그냥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약 끊고 나면 또 증상이 재발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가서 소변 배양 검사를 해서 내가 무슨 균에 걸렸는지 그리고 어떤 항생제가 잘 맞는지 검사를 미리 약을 먹기 전에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개월에 2회 또는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에 걸리면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고 방광염에 걸렸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한 20-30% 정도가 재발성 방광염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해부학적인 차이, 요도하고 질 사이의 길이라든지 요도하고 항문 사이의 길이가 짧은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질 쪽에 주름이 너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튀어나와 있는 질 점막이 있어서 거기에 항상 균이 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살정제를 사용하거나 살정제가 코팅된 그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질 정상 세균총들이 다 죽어버려요. 원래 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균들을 예방시켜주고 질 환경을 잘 유지시켜주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가 안 돼서 염증에 취약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균으로 인한 세균성 방광염은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죠. 약 안 먹고 나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세균성 방광염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주 미약하게 세균의 개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 자기 면역으로 좋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 어머님들이 나 그냥 방광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잠시 빈뇨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요도하고 질 주변이 폐경 이후에 위축돼서 거기에 소변이 닿아서 따끔따끔한 거를 방광염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시간 지나고 아니면 질 상태가 좋아지고 하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질 유산균은 질 쪽 산부인과 쪽에서 사실은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이 재발성 요로 감염을 예방한다 이런 보고는 아직은 없어요. 몇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굉장히 소규모의 아주 작은 연구들이고 비교를 한 것도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연구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리자면 재발성 방광염이 있는 환자에서 이제 항생제를 계속 예방적으로 먹은 사람들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질 유산균을 먹은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항생제가 훨씬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가짜 약과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은 환자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거나 안 먹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연구에서는 그래도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어서 그냥 조금 개선되는 추세 아니면 경향성은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려면 대규모 연구 그리고 잘 디자인된 연구에서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아직은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아서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요로 감염의 큰 틀 안에 신우신염이 들어있는 건데요. 어머님들이 이제 뭐 방광염 치료 안 하면은 요로 신우신염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해요. 오줌 소태가 있다가 신우신염이 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아무래도 방광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상행성 요로 감염, 신장까지 감염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신염으로 오는 환자분들을 보았을 때 하부 요로 증상, 그러니까 방광염 증상이 있다가 한참 있다가 신우신염이 생기거나 열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그냥 열이 나고 옆구리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 이유는 균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신장으로 바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차례차례 진행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우신염은 보통은 급성으로 오죠. 그래서 신장 실질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고열로서 나타나고 처음에는 항생제 쓰고 해도 별로 고열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치료를 하다 보면은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치료가 잘 됩니다.
그렇지만은 병원에 너무 늦게 오신다든지 아니면 고령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폐혈증으로 진행돼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혈압이 떨어지고 생명이 위험한 경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